Module 3, Strategy Number 6. 자, Strategy Number 6에서는 Elimination Process, 즉 EP라고 부릅니다. 오답 제거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EP, 즉 Elimination Process는 그 Strategy 7, 다음 스트래티지죠. 전략 부분에서 Guessing 부분과 항상 같이 생각하고 또 동시에 시험 보는 시간에 적용해야 할 SAT 테스트의 중요한 스킬입니다. 자, SAT 수학 시험은 여러 번 언급되었죠. 학교에서처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고 또는 그 주어진 시간에 크게 관계없이 여러분들 그 이론과 풀이 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어떤 그런 광범위한 이해력을 확인하는, 체크하는 그런 시험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자, 문제는 주어진 아주 짧은 시간, 즉 1미닛을 안팎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 짧은 시간에 수학적 논리력으로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을 확인하는 시험이 SAT 수학 시험이고요. 또 이는 학생들이 벼락치기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상대평가에 근거해서 학교의 GPA, 즉 성적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그 네이션와이드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런 객관적 평가를 각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하나의 팩터, 즉 요인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이번 스트래티지 6의 EP, 즉 오답 제거 과정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그렇지만 SAT 수학 800점 만점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스킬임을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좀 더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x, y, and g are consecutive integers if y is greater than x and less than g and x equals g.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be the value of x?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could죠.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could와 must는 반드시 비교해야 된다고 했죠. 자, could는 어쩔 때 되고 또는 어쩔 때는 안 되는 경우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답이 한 가지라도 될 수 있는 경우만 있다면 그건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must는 반드시 그 답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 어떤 exception이 없는 거죠. 자, 그런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문제를 접근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는 뭡니까? consecutive integer, 그 연속되는 정수, 인테저를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x 값이 5였다면은 그 다음에 자, y 값은 얼마가 될 거야? 하나가 증가된 6가 되겠죠. 그 다음에 g 값은 하나가 증가된 7이 되겠네요. 그렇죠? consecutive integer니까 하나씩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죠. 그 다음에 주어진 given condition. 자, given condition, 즉 주어진 조건은 y가 x보다 크고 g보다 작다는 거, 그리고 x를 스퀘어했을 때 g와 같아진다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주어진 세 가지 조건, 굉장히 티피컬한 SAT 문제죠. 세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요? 주어진 값을 우리가 x로 let it x가 되는 거죠. x 값으로 뒀을 때 과연 이것이 위에 주어진 조건 두 개를 만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따라서 x equals 2라고 한다면은 결국 위에 조건이 성립될까요? 자, x가 2면은 y는 결국 3가 되겠죠. 그 다음 g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증가된 4가 되는데 그 위에 주어진 첫 번째 조건에서 inequality, 즉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x 값이 지금 2니까 2의 스케일 했을 때 g 값은 얼마죠 지금? 4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립이 되죠? 이것도 오케이죠. 따라서 우리의 위에 주어진 given condition 두 개를 모두 성립되니까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답이 되는 거네요. 따라서 원이 들어간 그러한 식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 컨디션 1이 안 들어간 건 다 지우라는 거죠. eliminate 하라는 거죠. 따라서 1이 안 들어간 것, B는 제거해야겠죠. 자, 여기서 어쨌든 B는 자, 1이 안 들어간 B는 없어졌네요. eliminate 된 거죠. 자, 두 번째 조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X가 0이라면은, 자, X가 0입니다. 그러면 Y 값은 하나가 증가된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G 값은 또 하나가 증가된 2가 되니까 위에서 주어진 첫 번째 조건은 만족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x가 0이니까 0의 스퀘어는 0가 되는데 여기서는 g 값이 어떻게 돼야 되죠? consecutive integer라는 조건에서 2가 돼야 되는 거죠. 결국 위에 두 번째 조건은 만족이 안 되니까 두 번째 조건은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이 들어간 거는 다 제거해야겠죠. 답에서. 이것이 바로 오답 제거 과정이죠. 자,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 이것도 제거하고 자, 이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제를 멈추고서 guessing을 해도 50%의 확률이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에 우리가 다음 챕터에서 스트래티지 7에서 왜 elimination process가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결국 어려워하는 레벨 5 문제에서 한두 개가 정말 헷갈려 할 때 결국 elimination proces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guessing을 해도 800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어쨌든 우리 세 번째 조건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x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자, y 값은 하나가 증가된 0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증가된 g는 1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조건은 또 성립이 되네요. 자, 그래도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의 스퀘어가 x고요. x의 스퀘어니까 마이너스 1의 스퀘어가 되고 g 값은 지금 1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1의 스퀘어는 1이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도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도 결국은 답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세 번째가 안 들어간 a는 무조건 제거되는데 결국 1 and 3 only란 게 하나가 결국 남네요. 여기서는 결국 이 문제가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답을 구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런 기본적인 쉬운 문제를 지금 선택해서 예를 들고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오답 제거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그랬을 때 guessing 할 때 여러분들 맞을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다음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elimination process에 대해서 E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if fxy equals 6,2고요. and fxy equals 112. Which of the following could be the relationship between x and y? 자, 앞에 문제보다는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거의 그 같은 문제긴 하지만은 왜 레벨이 올라갔습니까? 주어진 조건 1, 2, 3가 word로 나열되어 있는 거죠.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열되면 학생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또 실제로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을 때 학생들이 쫓겨서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레벨이 한 단계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해서 이렇게 레벨이 하나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10초 내지 15초 이상을 더 어사인하면은 무난하게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x, y는 각각 6, 2가 되고 또 x, y는 각각 1과 1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 x고 이 부분이 y라면은 자, 첫 번째 x가 6라면 이 부분이 되겠죠. 자, y는 2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6, 2가 됐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 x, y는 x가 1일 때, 자, 물론 저 위쪽에 있겠네요. 자, 이 부분이 12라고 한다면은 결국 1, 12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포인트는 어떻게 지금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정하게 증가되고 감소되는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두 포인트를 연결하면 되겠죠. 결국 어떻습니까? 슬로프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첫 번째 조건이 만족될까요? 자, 첫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y varies directly as x. 자, directly가 여기서 키워드인데요. directly에 대한 여러분들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자, 그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에 y 값이 y equals kx, 여기서는 파라미터 k라고 합니다. 어떤 그 상수라고도 할 수 있겠죠. constant라고 했을 때, 저 y는 값이 어떤 증가되면은 여기서 k 값은 x 값은 증가되겠죠. 왜냐하면 k는 fixed than constant니까요. 어떤 숫자니까 y가 증가되면 이 같다는 equal이라는 그 이퀘이션에 따라서 x 값도 증가되겠죠. 만약에 y가 감소되면은 x 값도 감소되겠죠. 이것이 결국 y varies directly as x라는 조건이 성립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x가 6였을 때 y equals kx에서 x가 6라면 결국 6k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은 2가 되는 거죠. 자, 2가 됐다면 결국 우리가 k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2 over 6니까 1 over 3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y equals 1 over 3 x가 된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을 넣겠습니다. x가 1이 되면은, 자, x 값에다 1을 넣으면은 y 값이 12가 되나요? 안 되죠. 자, 이것은 결국 y varies directly as x라는, 자, 직접적으로 증가된다는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죠. 자, 그래프에 봐서도 슬롭이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inversely 변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이 들어간 건 다 eliminate, 제거를 해야겠죠. 오답 제거. 자, A 1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C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그다음 이해도 들어가 있나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개싱한다 해도 이미 여러분들 50%는 푼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조건에서 y varies inversely as x란 거죠. 자, 아까는 directly라는 걸 배웠으니까 당연히 inversely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inversely라는 것은 x times y 그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이것이 맥의 변수 컨스턴트 x가 되는 겁니다. 자, 즉 x가 증가되면은 k 값은 픽스돼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y가 작아져야 k 값은 변함이 없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가 6였을 때 y가 2였죠. 그럼 k는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오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을 보겠습니다. x가 1일 때 y가 12면은 우리 k 값은 이미 12랑 구해져 있는 거죠. 저 어떤가요? 12 서로 좌우가 같으니까 성립이 되는 거죠. 따라서 두 번째 조건은 무조건 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다이렉트가 안 됐으면 인버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조건은 답이 되니까 2번이 들어간 거는 다 우리가 선택하면 되네요. 자, 근데 여기서 D는 2번이 안 들어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이미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answer가 되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사실 세 번째 조건은 풀지 않고서 답을 구했죠. 자, 여러분들 실전 시험에서 만약에 이러한 어떤 컨디션이 주어져서 두 번째 게 답이 됐다면 세 번째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바로 스킵하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풀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엘리미네이션 프로세스를 밟았기 때문에 즉 오답 제거 과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는 해설하는 과정이니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y varies inversely as the square of x. 자, inversely인데 square x라고 그랬네요. 자, square x 그 다음에 y equals k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위에서 증명을 했죠. x times y equals k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위에 값을 대입해도 자, k 값이 나오고요. 결국은 두 번째 값을 대입해도 조건이 서로 equality가 안 되는 거죠. 결국 세 번째 조건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기본적인 정말 베이직한 그 오답 제거 과정, 즉 elimination process EP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기본 그런 그 원리를 가지고서 앞으로 모든 시험 문제를 나올 때마다 반드시 답안지에다가 이렇게 오답을 하나씩 제거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결국 아주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결국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뭐 A라든지 아니면 D 두 개의 문제가 남았고 나머지는 다 제거했다면은 결국 스트래티지 7에서 나오는 guessing하는 방법에 의해서 답을 무조건 맞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되고요. 그것은 결국 800점을 얻는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되니까 여러분도 오답 제거하는 그런 스킬을 반드시 여러분들 디벨롭하고 개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베이직이지만 정말 중요한 스킬이니까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국 우리가 elimination process는 이렇게 배웠죠. 자, found the answer. 처음에 answer를 바로 다 찾았습니까? 물론 다 찾았으면 이미 여러분들 문제를 푼 거죠. 근데 대부분은 레벨이 올라가면 굉장히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그런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markup all found. 여러분들 찾은 것들, 그 오답을 하나씩 하나 제거해 나가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kip with confidence. 즉 여러분들 결국 어떤 A라든지 D 두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 이거 almost solved. 거의 다 풀었다고 해서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과감히 거기서 표시를 다 했다면은 다음 문제로 스킵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 문제를 절대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800점을 맞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스킵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서 아, 나는 언제든지 돌아서 풀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review A, B, C, D, E analysis. 자, 이 A, B, C, D analysis는 다음 strategy 7, 다음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이러한 리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답을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레벨 4, 5에서 결국 다 맞고 만점을 얻는 그런 결정적인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너무 straightforward 하죠. 너무 직선적이고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주어진 짧은 시간 내에 여러분들 정말 기계적으로 아, 이거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돼야만 결국 여러분들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시간을 여러분이 세이브했을 때 guessing에서 즉 A, B, C, D 어널리시스에 의해서 여러분이 guessing에서 800점을 정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그 문제를 그 시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이 간단한 두 가지 예에서 들었던 것처럼 elimination process EP를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